오실 때마다 저희 주토피아를 환하게 그리고 좋은 전략으로 밝게 빛나게 해주시는 SK증권 한승환 연구원과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증시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조선주는 오늘도 발군 약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한미 팩트시트 공개가 되면서 조선업 관련 요 얘기 먼저 여쭤보도록 하고요. 기대했던 수준의 내용인가요? 네. 사실 시장 기대치는 항상 높기 마련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연구원님의 느낌. 시장의 기대치가 좀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마스가 $1,500 규모를 투자를 이제 협력을 명시화를 했을 뿐 이 얘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들려왔던 얘기고 조선 3사의 투자 규모라든지 대략적인 어떤 형식으로 협력을 할 건지에 대한 그 러프한 투자 계획은 이미 전에도 많이 발표가 되어 왔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팩트시트는 이거를 단지 이제 문서화, 그러니까 공식화를 한 것일 뿐이지 이 투자 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미국 상선이라든지 함정 관련돼서 수주 물량이라든지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시장에는 녹여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 팩트시트에는 반영이 안 됐죠.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정부 차원에서는 당연히 이런 거를 먼저 명시화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뒷주지 형식으로 이건 되고 이건 된다 안 된다 TF 팀과의 이제 협업을 통해서 구체화를 시켜가는 부분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시장 참여자들은 항상 이제 먼저 좀 구체화를 빨리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좀 주가에는 많이 반영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명시화된 부분은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틀어지지 않았으니까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상선 발주라든지 미국 투자 관련돼서 미국 함정 이제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실 것 같은데 이것들에 대한 선결 조건이 무조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 조선업 재건에 필요한 Ships for America Act 같은 법안이라든지 그리고 해외 조선소에서도 미 함정 건조가 가능하게끔 만드는 법안인 미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이러한 두 법안들이 사실 아직 의회에 계류가 돼 있거든요. 최근에 미국 의회가 셧다운이 계속되다가 최근에 풀렸잖아요. 그래서 좀 지연됐던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다시 속행하면서 이러한 법안들이 승인이 난다고 하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법안들 통과 이후에 좀 구체화가 되면서 조선주 모멘텀 다시 한번 강화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팩트시트 관련한 내용해서 이제 쭉 여쭤볼 건데요. 일단 조선업 부분, 물론 지금 말씀을 좀 정리해 보자면 그러한 선결 조건들이 좀 선행돼야 될 것이 있고 완료돼야 될 것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좀 기대감을 또 반영해서 또 한 차례의 우리가 기대하는 흐름을 좀 시연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 나온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한 크게 두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네, 일단은 마스와 관련돼서 이제 조선업, 미국 조선업 재건에 관련돼서 조선업의 현대화라든지 인력 양성,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을 긴밀하게 협력을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과정 속에서 미국 상선이라든지 이제 상업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투 수행이 가능한 선박까지 이제 발주를 내겠다. 단 조건은 해외 조선소, 한국 조선소에서도 이거를 가능하게끔 하겠다라고 추진하겠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근데 이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핵 추진 잠수함. 그러니까 핵 연료를 아무래도 전홍축 우라늄이겠죠. 고농축은 안 줄 테니까 전홍축 우라늄을 이제 줘서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이제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게 공식화를 한 거죠. 문서로 명시화를 해줬는데. 사실 이 첫 번째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조선업 협력. 근데 두세 번째에 대해서는 아직도 변수가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상업용 선박, 그러니까 상선은 원래 우리가 알던 상선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그 다음에 적어놓은 워딩이 뭐였냐면 예. 전투 수행이 가능한 전투함이 아니라 군함이 아니라 사실 베셀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표현이 너무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투함은 보통 워십이거나 뭐 컴뱃 이런 형태로 명칭이 영어 명칭이 붙는데 베슬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상선 쪽에 좀 더 가깝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투 수행이 가능한 상선이 뭐가 있을까를 보자면은 그 Ships for America Act 내용 중에 전략 상선단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은 평상시에는 상선 용도로 쓰다가 이게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전투 때겠죠. 필요할 때 이제 수송함 네. 형식으로 지원함 형태로 쓸 수 있는 상선용 선박인데 이거 관련돼서 사실 협의를 많이 해왔거든요. 한국 조선소들이랑. 그래서 Ships for America Act만 만약에 승인이 난다면은 해당 물량을 빨리 발주하겠다는 저는 의지로 좀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핵추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거는 사실 뭐 이제 허용해주겠다, 승인해주겠다 이제 공식화를 했지만 좀 아직 해결해야 될 변수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네, 변수라면요? 일단은 아무래도 고농축은 안 있고 저농축 우라늄을 줄 테지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부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승인을 하면은 허가가 가능한 부분이지만 이게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동적으로 미 의회에 제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90일 이내에 부결이 안 나면은 자동적으로 통과가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부결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 물론 그 가능성이 막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이게 사실 원자력이라는 게 국제적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승인만 필요한 게 아니라 IAEA라는 국제 원자력 기구의 이 원자력을 군사용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찰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군사용 핵추진 잠수함은 항상 누군가한테 표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사찰 예외 협의를 미리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군사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결 조건들이 만약에 해결이 되지가 않는다고 하면은 아무리 대통령명으로 트럼프가 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선결 조건으로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어디서 건조할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공식화를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미국 내 조선소에서 하는 게 자기 국가 이제 조선업 재건하는 데에서 이제 인력들 양성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설비 투자라든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 거 핵추진 잠수함 만드는데 왜 미국 가서 만들어야 되냐. 거기 인력 써야 되면은 또 인건비가 장난이 아닐 거고 뭐 관련된 이제 설비 자재값도 엄청나게 들 텐데 말이죠. 그래서 한국은 사실 자꾸 협의 중에서 한국 건조로 가자는 식으로 아마 많이 말을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위성락 국가안보 실장도 브리핑에서 우리는 계속 국내 건조 쪽으로 협의를 해오고 있다라는 식으로 언급한 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는 우리 정부는 확실히 국내 건조를 원하고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입장 그런데 트럼프 이전 말도 필리해서 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협의도 반드시 필요해요. 이거에 따라서 건조 비용도 다를 거고 건조 기간도 확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수들,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필리조선소에서 한다고 해도 이거 건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치나 시설 같은 게 안 갖춰져 있잖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없습니다. 예. 그럼 가출하면 그것도 시간이 소요되면 사실상 우리 쪽에서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쪽에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해야겠죠. 필리조선소가 아무래도 그 하나그룹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그룹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부분도 당연히 섞여 있을 거고, 물론 이제 미국 인력을 쓰게 되면은 뭐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같은 지원 정책, 뭐 보조금 혜택, 세제 혜택 등을 받아감으로써 어느 정도 그 비용들을 상쇄시킬 수 있지만 아무래도 너무나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게 너무 많을 거예요. 지금 사실 필리 조선소도 지금 상태에서도 상선 만드는데 인력이 너무나 부족하고 설비들도 너무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이 충당금 비용들을 많이 쌓아 오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핵추진 잠수함까지 만약 거기서 만들게 된다? 이게 핵추진 잠수함이 말이 잠수함이지
방사능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방사능 차폐 시설도 당연히 필요하고 항상 인력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설비 투자는 돈만 많으면은 시간만 이제 필요하면은 미국은 다 그런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지원만 받으면 필리에서 그런 설비 투자하는 거는 시간과 돈 조금만 모으면은 가능해요. 근데 항상 문제는 인력. 그 전문 엔지니어들. 그러니까 미국 함정의 5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헌팅턴 인걸스마저도 미국의 이제 핵 공격 잠수함인 콜롬비아급이라든지 버지니아급 잠수함 건조하는데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계획보다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항상 부족해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 인력이 미국 핵 추진 잠수함 만드는데도 부족해서 난리인데 그 인력을 필리한테 건네준다?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게 아무래도 인력 측면에서는 건조 기간을 줄이는데 비용 줄이는 데에서도 현실적으로 맞고 그게 우리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 건조 장소 결론 어떻게 날 것 같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마지막 답변으로 제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뭐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한미 정부끼리 이제 해결돼야 될 부분이고요. 네. 그러면 그 해군 총장 말한 것도 다 비슷한 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항상 자국주의, 자국 내 인력들 중심,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이제 일거리 창출이 돼야 되고 조선업 재건이 목표인데 사실 미국이 상선 찍어내려고 한다기보다는 해군력 강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자꾸 해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인데 그들의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는 해군력이 절실하고 그게 결국 조선업 역량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내 조선업 역량을 갖고 있어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함정을 미국 내에서 찍어내기가 쉬워질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국은 자꾸 자국 내에서 그런 것들을 건조하기를 원할 거예요. 뭐 무슨 얘기인지는 알지만 자기들도 그 현실과 이상가의 괴리 그 간극에서 어쩔 수 없이 한국 조선소한테 미국 함정을 일부 주거나 이런 부분이 반드시 발생할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미국 내에서 모든 걸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거고 그 사이에 중국과 러시아 해군 함대는 계속 늘어날 건데 이 간극을 좁히려면 빨리 한국과 일본 조선업이 절실할 겁니다. 후속 논의 같은 게 반드시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이거는 뭐 크게 변수 없이 좀 빠르게 잘 이어지겠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법 개정이라든지 뭐 등등의 문제들. 일단 뭐 대통령이 허가를 했기 때문에 뭐 의회에서 부결만 안 나면은 90일 이내 부결만 안 나면 승인이 되고 사실 국제 원자력 기구도 뭐 미국이 보통 승인을 해주면은 보통 승인을 해준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는 봐요. 근데 왜 가능성이 높다고 그냥 그 절차 프로세스, 역사적인 프로세스 뭐 트랙 레코드를 봤을 때를 보고 높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좀 의미를 파악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그 핵 추진 잠수함 그 건조 프로젝트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어느 정도 사업 예산을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전홍축 우라늄을 핵 추진 잠수함을 쓰고 있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나머지는 다 고농축인데 이게 이제 프랑스 해군이거든요. 이제 바라쿠라급 잠수함이 이제 전홍축 핵추진 잠수함인데 그게 한 5,000톤급 정도 되는데 5,400톤급 정도. 그게 옛날에 지어봤을 때 건조 비용이 한 척당 1.6조 원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 물가도 오르고 우리도 5,000톤급 이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한 2조에서 2.5조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계획했던 게 한 4척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2.5조라고 생각하고 4척을 곱하면 10조겠죠. 근데 규모만 보면 크긴 커요. 근데 다른 함정 프로젝트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수주 노리고 있는 게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게 60조 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규모만 놓고 봤을 때 이게 막 엄청나게 조선업에 크게 실적에 얹혀져서 말도 안 되는 이제 실적 향상을 보여준다라고 하기는 그런 프로젝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의미를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 왜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을 해줬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은 많이 지금 걱정이 된다 이거예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와 중국 해군력 현대화 사업을 자주국방의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미국이 자꾸
글로벌 경찰 역할을 좀 내려놓고 자주국방의 시대로 가고 있고 왜 이러한 함정들이 자꾸 발주 수요가 올라오고 있냐를 생각해 보면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한번 모든 주요 국가들이 해군 현대화를 한번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미 벌써 40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함정들의 해군 현대화 사이클이 다시 한번 도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리 함정 발주 수요는 계속 올라오고 있고 러시아와 특히 중국은 조선업 역량을 가지고 엄청 찍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자기네 자국 내 힘으로 현대화 사업을 하는 데는 시간이 너무나 소요되고 비용이 소모되다 보니까 다른 동맹 국가들 이것들이 동맹 국가들이 핵 추진 잠수함까지 열어줌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함정 발주 사이클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다로 해석을 해가면서 이제 조선주는 상선만 볼 게 아니라 함정 사이클도 더해지면서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이전과 전에 겪어보지 못한 구조적 성장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지 핵 추진 잠수함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연구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저희 구독자님이 질문을 좀 남겨주셨는데 몇 년 동안 조선업 실적 좋아질 것은 알겠다. 근데 주가 측면에서 하나오션이든 HD현대중공업이든 PER 지금 뭐 30배, 50배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적 좋아질 거 이미 다 반영됐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남겨주셨거든요. 사실 일단은 PER 40배, 50배 얘기가 뭐냐면 아마 12months forward 기준으로 아마 얘기를 하신 걸 거예요. 이거는 결국에 12months forward 기준으로 PER이 40배, 50배라는 얘기는 사실 주가는 지금 수주잔고 레벨이 3년치가 쌓여있기 때문에 3년치 정도에 앞서서 주가를 땡겨서 이제 주가 선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프라이스는. 근데 아래 분모가 EPS잖아요. 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12months forward 기준의 미래 이제 12개월 후에 EPS를 찍어낸 거니까 36개월 뒤에 EPS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프라이스는 이미 3년치를 먼저 반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PR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분모가 낮고 분자가 크니까요. 물론 뭐 전에도 그러지 않았냐. 2차 슈퍼사이클 때. 맞아요. 2차 슈퍼사이클 때 조선업 PER이 뭐 높게 가면은 진짜 그때도 한 12months forward 기준으로 뭐 40배, 50배, 60배까지도 갔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때 최고점이 그 PER 수준이니까 지금의 멀티플의 캡을 PER 12months forward 기준으로 40배, 50배로 두는 게 맞냐는 다른 얘기거든요. 왜냐면 지금 사이클하고 제2차 슈퍼 사이클하고 같은 사이클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2차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세계 물동량수가 급증을 했을 때고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상선 중심의 사이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 달라요. 그때와 지금의 수주 타겟도 주력 선정도 다르고요. 완전 지금은 고부가 가치 위주죠. 그리고 지금 미국이 도와주고 있고 중국 조선업을 자꾸 견제해 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까 계속 누누이 말씀드린 함정 사이클 이거는 2차 슈퍼사이클 때 아예 없던 모멘텀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상선에 방산까지 더해지니까 이전에 없던 사이클, 완전 다른 사이클이기 때문에 전에 그 멀티플의 PER 캡을 지금에 똑같이 씌우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 밸류에이션은 사실 하기 나름이에요. 함정 관련된 부분은. 왜냐면은 겪어본 적이 없고 아직 미국 함정 수주해 본 적도 없고 법안이 먼저 통과가 돼야 뭐 발주를 하고 수주를 해볼 텐데 그래서 이거를 숫자에 녹여내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애널리스트들이 저 포함해서.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이 멀티플의 캡을 씌워놓기가 참 위험한 구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미리 예상을 하고 이런 멀티플 측면에서 관점에서 접근하다기보다는 이러한 모멘텀들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캡을 씌우지 말고 좀 더 이게 팔로업을 계속 이런 이벤트들을 해가면서 기민하게 해가면서 좀 대응의 영역으로 가시는 게 이번 사이클 조선주 사이클 내에서는 좀 더 유효한 전략일 것 같아요. 매번 그런 거에 휘둘려서 밸류에이션에 휘둘려서 사고 팔았다 해봤자 조선업은 어차피 시클리컬 산업이라서 한번 방향성이 정해지면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쭉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방향성에 좀 컨빅션을 가지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는 사실 이 방산이 좀 부자해서 다른 데 잘 갈 때 조금은 상대적으로는 힘들어했던 조금은 숨어 있었던 삼성중공업을 이쯤에서 한번 좀 질문 드리고 싶더라고요.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연구원님? 삼성중공업도 뭐 마스가 관련돼서 사실 예전부터 말해왔던 거고 미국에 있는 이제 비거마린 그룹과 군수지원함 MRO에 대한 MOU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사실 MOU는 좀 약해요.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막 헌팅턴 인걸스랑 최근에 MOU에서 MOA로 더 높은 이제 계약 어그리먼트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MOU 단계는 사실 언제 깨져도 이상하지 않고,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걱정했던 거는 삼성중공업이 특수선사업부가 없는데 함정할 수 있는 건가? 군수지원함은 가능해요. 왜냐면 군수지원함이 거의 말이 함정이지 상선에 좀 가깝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럼 모 증권사에서 신주건조 가능성도 이거 비거반이랑 같이 엮어서 얘기하는 건 그쪽이지 함정을 삼성중공업이 건조할 수는 없습니다. 인력이 없고 설비가 아예 없어요. 뭐 지금부터 투자를 한다 해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서 그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단기적으로는 봐야 되고요. 오히려 하면은 군수지원함 플러스 미국 상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선체블록 같은 거는 뭐 함정이 설계도가 당연히 좀 다르겠지만 군수지원함 같은 거는 거의 뭐 상선과 비슷하기 때문에 상선도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군수지원함 플러스 상선 정도를 노리고 접근하는 걸로 봐야지 전투함, 구축함, 막 호위함 이런 거를 노리는 그런 기업은 아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함정 모멘텀이 계속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 얘기 한승환 연구원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